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기출문제집 423페이지 27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를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이랬습니다. 자, 일단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자, 우리가 공부를 한 거 가지고 응용을 해서 이끌어내 봅시다. 응용을 해서. 자, 일단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자,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가 받는 거죠. 고용신고하려는 자가 받습니다. 자, 근데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밖에 없죠. 알겠어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가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법인으로 등록 신청하고자 할 때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받아야 되는 거죠. 전원이. 거기다가 이 법인으로 이미 등록한 이후에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라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실무교육 대상자 전부입니다. 알겠어요? 그 이외에 실무교육 대상자는 없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그러면은, 알겠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는 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는 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원, 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는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죠. 이 사람이죠. 그 다음에 폐업신고 후 1년이 지난 뒤 했습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이 사람인데 폐업신고 1년이 지났죠.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었기 때문에 실무교육 대상이 업무의 연속성이었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5개 동그라미가 다 실무교육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답이 4번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는, 그러네요. 이 20일에 기출될 당시네요. 자, 20일에 기출될 당시에는 여기 답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 동그라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이 기출될 당시에는 이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도 실무교육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으로. 근데 저 해설에 보면은 당구장 표시에서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된 후에 받는 교육이 아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지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라고 표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이렇게 표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죠. 근데 이게 출제하는 경향에 따라서 결국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출제위원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부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항상 시험은 정확하게 출제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출제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정도의 수험생이라면은 어떤 의도로 이 지문을 제시했느냐를 고려해서 OX 여부를 좀 판단하는 그런 어떤 세밀한 요령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주제를 달리해서 이제 행정처분 제도로 가네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에 관한 비교 문제네요. 1번에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은 전부 다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옳은 답항이네요. 2번에 자격 취소 처분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그리고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죠. 3번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우리가 소위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는 괘씸죄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자격정지 처분 받고 그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해도 자격 취소지만은 이중 소속을 한 경우에도 자격 취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중 소속한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도 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 사유도 되겠죠. 4번에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사후 절차에 관한 규정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는 이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할 때만 보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 처분의 경우는 이렇게 5일 이내에 보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 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을 3년 동안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죠. 5번의 자격 정지 사유는 7가지입니다. 이 7가지 사유에는 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한 경우라든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이런 것들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위반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 같은 지문이 아주 짧은 지문이지만은 상당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5번 지문이 O인지 X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격정지 사유 7가지를 다 동시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7가지 중에 어느 것이 또 형사처벌 사유도 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지문이죠. 이런 거는. 그 다음 425페이지에 2번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가면 이 법을 위반한 건 아니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2번에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고지해야 된다는데 이런 규정은 없죠. 오히려 자격 취소된 자는 취소 처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고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고 4번에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사유를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반납에 가름할 수 없죠. 5번에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 사유도 된다고 그랬죠 방금. 그 다음 뒷페이지에 보면은 3번 문제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격 취소 처분은 기속 처분의 성격을 띤 행정처분입니다. 틀린 답항이고 2번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죠. 3번에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를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는 이중소속으로서 자격 취소 사유죠. 답이네요. 4번에 자격증 교반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 반납을 어디다 가느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거죠. 5번에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격증 반납이 아니라 7일 이내 반납이라 그랬고 4번에 옳은 것은 1.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자격 취소 사유지만은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는 아닙니다.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7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5일 이내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즉 청문 절차를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를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여러 번 출제되고 있는 거죠. 자, 5번에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자격 취소 처분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반 시도지사가 행하고 1번이 바로 답이네요. 2번에 시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문 실시해야 되는 사유죠.
3번에 시도의사는 자격취소 처분할 때는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게 통지, 실질적으로 응시자격 제한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번에 자격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이고 반납 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격증을 교반 시도의사에게 반납이죠. 반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정지 제도로 넘어가는데 자격 취소에 대해서 사유를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 우리 공인중개사법 35조에는 자격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격 취소 사유는 4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격 취소 처분은 기속 처분입니다. 하여야 하는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취소할 때는 사전 절차로서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죠. 청문. 그래서 첫 번째 자격 취소 사유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죠. 대여한 경우. 이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 사유도 됩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이중 소속한 경우죠. 이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에만 해당되지만 이중 소속까지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 사유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번이 다른 법 위반이 아니라 이 법 위반으로 무슨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집행유예 판결은 이미 형이 선고된 겁니다. 알겠어요? 판결받은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자격정지 처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고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해도 자격정지 사유면 틀림이 없는데 이 2번 지문은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놨습니다. 확인설명서의 교부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죠.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가지고 의무 위반이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정지 사유가 될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린 거고 1번이 5점. 3번에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의무도 마찬가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지 소속의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본서와 요약집 강의할 때 제가 누차 강조를 했지만은 항상 우리가 법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공부하는 건데 대부분의 수험생은 그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계속 이 부분을 놓치면서 공부를 합니다. 권리의 주체, 의무의 주체, 권리의 주체에 관한 부분을 꼭 인식하는 습관을 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습관을 들이지 않고 이 상황에 오면은 결국 문제 판단하는데 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법에. 근데 이 교부 의무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다라는 겁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죠. 근데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자격정지인지 자격취소인지 이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 위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4번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에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때문에 틀려버렸죠. 이것도 마찬가지 권리의 주체에 관한 문제와 똑같은 건데 알겠어요? 자격 취소권 내지 자격 정지권이라는 이 권한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잖아요. 그런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렇기 때문에 또 틀려버린 거죠. 5번에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강경할 수 느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한 때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어찌됐든 정지처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는데 그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중하는 경우에도. 7번 자격정지 기준이 3월인 경우 그런데 출제된 바는 있지만은 이 7번과 8번 출제된 바는 있지만은 또다시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지나친 출제다라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6월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개월수는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별표 서식으로 따로 이 기준표를 정해놨습니다. 지금 그 기준표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실무로 가면은 이 담당 행정관청에 그래서 시도의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그 기준표를 확인해 가면서 실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그걸 3개월짜리냐 1개월짜리냐 6개월짜리냐 정확하게 시험 출제할 것까지는 못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과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3개월짜리, 1개월짜리 이렇게 굳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풀어보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출제됐다라는 사실 정도는 한번 경험해 보는 건데 결국 알겠어요. 이런 점도 고려하면 만약에 출제됐으면 곤란하겠지만은 출제되더라도 우리가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하면서 추론으로 맞추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거 있죠. 자격정지 사유는 다 불법이죠. 자격 취소 사유도 불법이지만 업무정지 사유도 불법. 불법이라는 것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좀 구별이 되고 그 질적으로나 양적의 차이가 있을 때 6월이냐 3월이냐 1월이냐 좀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 수험생이라면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요런 정도의 위반을 했으면은 불법의 질과 양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감이 옵니다. 그래서 그 질과 양이 제법 크다라고 보게 되면은 질이 안 좋다, 양이 크다라고 보게 되면은 개월수를 6개월로 하시고 좀 낮다 싶으면 3월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429페이지 해설 부분에 당구장의 그 점을 좀 개인적인 의견으로 토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기출문제집의 해설에 달아놓은 취지는 이게 7번 문제와 8번 문제가 기출된 바 있네 이렇게 해서 알겠어요. 수험생들이 그 개월수까지도 다 암기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당구장으로 의견을 제시해 둔 겁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출제는 된 바 있지만. 아마 일부 기출문제집에서는 이 7번과 8번을 아예 빼버리면은 우리 수험생들은 출제된 바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저로서도 편하지만은 알겠어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달아서 이렇게 다음 출제된 바 있다라는 걸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알겠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수록은 해두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당구장까지 표시를 해둔 겁니다. 아예 이런 것까지 다 귀찮게 설명하기 싫으면 고마 7번, 8번은 기출문제집에서 빼버리면 것이 가장 편한 거죠. 그러나 제 양심상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9번 문제를 봅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정지 권한이 없죠. 그래서 바로 틀려버렸습니다. 2번에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면 이중소속은 자격정지 사유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이중소속의 경우에는 상당히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 사유로까지 규정을 해두고 있죠.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짜리로 기준표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3번에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6개월짜리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리고 거래계약서의 필요계약사항을 거짓된 내용으로 기재한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중대한 위반이죠. 4번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에 상용할 경우에는 인장 등록 의무와 사용 의무를 위반하면은 나름대로 전체적인 의무 내용들을 비교해 봤을 때 좀 경미한 법령 위반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죠. 경미한 위반 행위입니다. 3개월짜리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5번에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강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격정지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처분입니다. 이걸 취소로 바꾸면 또 틀립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격정지 처분사에 해당되는 사실을 등록관청, 1선의 지도감독관청인 등록관청이 알게 되면은 자격정지권을 가진 시도지사에게 직접 시 통보를 해야 되는 절차를 밟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는 자격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등록관청이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를 않아요. 그 점을 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2번에 시도지사는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정지처분은 청문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청문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이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명확한데 우리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면 각 개별법에서 청문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는 의견 제출의 기회는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정지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의견 제출의 기회는 줘야 됩니다. 3번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의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소 소재를 관할한 시도의사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 즉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사실을 다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해주고 통보받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4번의 시도지사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정지처분은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응시 자격의 제한하고는 관계없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취소처분을 5일 이내 보고하는 거죠. 5번에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정지처분 받는 날로부터 자격증 반납 규정 없습니다. 취소처분의 경우에 반납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죠. 자, 11번 이제 지도감독에 관한 규례도입니다. 지도감독. 참고적으로 이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은 2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와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하나 있고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푸는 문제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억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였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 취소죠. 자격 취소권자가 누구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을 취소했다. 잘했다는 거죠. 옳은 답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에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남구청장이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이 자격정지권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따라서 남구청장은 자격정지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틀렸지만은 이 내용은 법이 최근에 개정됨에 따라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거는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반일 경우는 과거에는 업무정지처분사에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500만 원 과태료 부과사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지문은 위반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했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뒤에 자격을 정지하였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격정지처분은 오로지 누구한테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자, 디귿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을 이유로 노원구청장이 6월에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는데 거짓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케이스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3년짜리 형사처벌 사유이기 때문에 업무정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틀렸고 리얼에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여 군산시상이 그 등록을 취소했다. 절대적 등록 취소죠. 등록증 양도 대위와 관련된 위반으로서 이게 옳은 답항이네요. 군산시장이 등록관청으로서 등록 취소 처분하는 것 정상입니다. 미음 강원도 춘천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개시하지 사무소 개시 등록증 개시 의무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죠. 따라서 500만 원은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 부과는 춘천시장이 하는 것이지 알겠어요.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2개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3페이지 12번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죠. 그리고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제한 사유 중에 한 가지가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죠. 그래서 이 1번 답항은 O 답항은 맞는데 곁들여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격 취소의 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결격 사유에도 해당되어 있는 거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 사유. 그래서 자격 취소 3년 동안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 자격 취소의 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거기 때문에
그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난 후에 3년이 지날 때까지 결격기간에 속하게 되는 거죠. 결격사유가 자격 취소의 원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게 자격 취소의 사유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결격사유 두 가지가 다 해당돼 버립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은 사실에 해당돼가 결격사유. 그리고 자격 취소받았기 때문에 또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해당되어서 또 결격사유. 두 가지의 결격사유가 해당될 때는 다 모든 결격사유가 다 해소될 때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라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자, 등록 취소의 원인이 결격사유입니다. 그럼 원인된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결격기간이죠. 그럼 원인된 결격사유는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지문은 등록 취소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했기 때문에 틀린 답항이 되는 겁니다. 등록 취소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벌금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처리해야 오가 되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했는데 결격사유가 원인이 돼서 등록이 취소되면 2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던졌지만 3번은 원론적으로 제시했네요. 등록 취소의 원인이 결격사유면 원인된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3년 동안 가면 틀려버립니다. 4번에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등록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등록 취소에 관한 시효 규정은 없죠. 따라서 근거 없는 규정이라서 X. 5번에 폐업신고 전에 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는 규정을 40조에서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폐업일로부터 여기 또 틀려버렸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출 문제를 보면 기산점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그 수험생들은 기산점을 무시하고 1년 이내, 1년간, 3개월 이내, 14일 이내에, 7일 이내에 이렇게 막 무슨 날로부터 하는 기산점을 늘 같이 붙여서 익히는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산점이 달라져 버리면 뒤에 기한은 알고 있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산점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감독권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관청은 장관도 감독할 수 있고 시도의사도 등록관청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개업공인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 권한은 등록관청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알겠어요? 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의 권한만큼은 뭐다? 시도지사의 고유 권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관청과 그 다음에 감독관청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구별돼야 된다. 2번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당해 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후부터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등록하기 전에도 우리가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법조문에 따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도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자, 무등록 중개업도 알겠어요? 지도 감독 대상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이 3번 지문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등록관청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반드시가 아닙니다. 임의 규정이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사회 출입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정표를 당해 개업공인에 내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했는데 내 보이는 것 충분하고 이를 지니고 내 보여야 되는 거죠. 정표를 지니고 상대방이 내 보여야 한다. 11회 기출 문제지만 상당히 유치하죠. 그래서 내 보이는 것으로만 충분하다 틀린 거다. 근데 내 보이려면 지내야 내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현재 출제 기준 관점에서 또 현재 출제되는 기출 문제의 기준에서 보면은 과거 오래전의 기출 문제의 상당수가 논란 소지가 많은 지문들이 제법 많습니다. 알겠어요? 제법 많습니다.
그 다음 14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 전형적인 출제서 딸인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한번 점검을 쭉 해보겠습니다. 8가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8가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 메모를 해가면서 적어 보시는 것도 암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절대적 등록사 8가지가 뭔지 안 적어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니까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첫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겠죠. 3년짜리 형사처벌 사유도 됩니다. 둘째, 우리가 또 올 때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이중 시리즈 공부를 많이 했죠.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이건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 되죠. 이중 등록이 나오면 늘마다 이중 소속도 따라 나오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 사유도 되는 거죠. 지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케이스들을 잘 생각해봐요. 누가 위반한 겁니까? 개업공인중개사다 이 말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뭡니까? 그래서 절대 등록증이라는 거 있죠. 등록증 양도 배여의 경우에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또 개심죄가 있죠. 업무 정지 처벌받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알죠. 물론 이중 소속하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이중 소속이니까 절대적 등록 사유는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절대적 등록 취소 이것도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가 되죠. 또 그리고 어떤 그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습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우리 교재 435페이지에 보시면은 쭉 나열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번뜩 기억이 안 났네요. 결격 사유.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7번째가 8가지인데 마지막 8번에는 최근 1년 이내 시리즈가 하나 있죠. 최근 1년 이내에 1년 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이번에 위반한 것은 업무 정지감이지만 과거에 2회 이상의 업무 정지 처분 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처리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망 해산이네요. 그렇죠. 첫 번째 있었던 건데. 사망 또는 해산이죠. 그래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등록 취소 처분을 행할 때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르면은 그 청문 대상이 되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굳이 행정처분을 행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 중에서 요걸 뺀 나머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될 때는 등록 취소처분 내리기 전에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메모해 가면서 점검을 해보시면은 기억을 다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두 문자를 따지 않아도 기억이 됩니다. 요즘 시험은 옛날하고 달리 단어 위주로 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하는 방법은 실전 시험에서 크게 활용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실수 확률이 자꾸 읽고 써가면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학습 방법이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4번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자, 기억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했다는 거죠. 누구로 하여금 소속 공인중개사인 고용인으로 하여금 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미연에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 디귿에 사망은 절대적 등록 취소. 그리고 리얼은 검증이네. 검증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미음도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아닌 것은 니언과 리얼, 미음 이렇게 세 가지 답 3번이 되겠네요. 그렇게 처리하시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436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